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6월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 월요일장까지 단 2거래일 남았는데요. 간밤에 마감한 미 증시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내년 1분기 안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감이 더해지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여파가 국내 시장에서도 불어닥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일장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동반 양매수에 1995포인트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만 오늘 아무래도 조기 금리 인상 우려 여파와 함께 2분기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좀 짙어지면서 10포인트 정도 반납한 채 90선을 다시 한번 내주며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다시 한번 90선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9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뒷받침해줘야 할 텐데 수급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양매수로 지수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이 팔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22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도 물량을 보태고 있네요. 16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만 쭉 우리 시장에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는데 오늘장까지 7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오늘장에서도 4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 아무래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 3인방 그리고 전차군단이 대부분 1%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도 1%대 그동안 잘 가던 네이버도 1%대 약세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다음 판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 쉬어가니까 우선주도 함께 따라가고 있는 모습. 한국전력 전일장 낙폭이 참 컸었는데요. 우려감을 털어내면서 오늘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 3인방 중에서 유일하게 기아차가 선방을 하고 있네요. 전일장에서도 멕시코의 신공장 증설 소식이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죠. 그 호재 훈풍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형의 움직임은 이렇게 지지부진한데요. 아우가 좀 선방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530선 지키기에 나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531포인트에서 강력하게 출발했는데 장중에 하락 반전하면서 시장의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포합으로 전환을 해주면서 현재 530선을 지키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도와줘야 할 텐데 수급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양매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 사자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소 시장보다는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강보합 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홈쇼핑 분위기가 좋습니다. CJ 오쇼핑과 GS 홈쇼핑 모두 각각 2%에서 3%에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판 시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이 큰 폭으로 개장까지는 상승을 했는데요. 지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락 반전한 움직임. 카카오를 통해서 우회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장까지는 높은 상승률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는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고요. 오늘 CJ ENM 낙폭이 크네요. 2%에 가까운 하락률 나타내고 있고 원익 IPS도 2%에 가까운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드리죠. 오늘 1017원대에서 강보합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내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월 말이다 보니까 내고 물량 출회와 함께 오늘 개장 전에 경상수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5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발표가 되면서 27개월째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1015원대까지 떨어지다가 조금 만회한 모습 1016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 저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015원대에는 당국의 지지 경계감에 하방은 지지해 줄 것으로 보이고 좁은 레인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두 선상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을까요?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 보시죠. 김선유 멘토님, 이 시장 문제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외국인 포지션에 주목해보자. 보유 관점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 두 분이시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도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정장 시황 코멘터리 간략하게 받아봤는데 김선윤 멘토님, 이 시장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참 요즘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 보면요, 네. 답답합니다. 어제 이제 그저께 뉴스 기사들 살펴보자면 지난주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라크 사태로 인해서 유가 오를 수 있다. 여러 가지 뉴스 기사 나왔어요. 유가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응은 없죠.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자, 미국에서 원유 수출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뉴스 기사 나오고 부정적인 뉴스 기사 동시에 나와주고 있고 또 네. 어제 시장에서는 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빠지고 있고 전혀 시장은요 지금 다들 어디로 갈지 전문가들조차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쯤 그러면은 움직임이 방향성이 바뀔지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는 거네요. 일주일 내내 똑같은 얘기 드립니다. 또 네. 드릴게요. 코스피 실적주 위주로의 편입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코스피 쪽으로의 움직임 자체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시장도 밀리다가 코스피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또 외인들이 이도저도 아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또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또 재밌는 것은 기관들이 좀 많은 매수를 보였는데 금융투자 쪽 매수세가 좀 강했지 오히려 투신권에서는 95포인트까지 가니까 또 펀드 환매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시장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수 없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뭐 자동차나 화학주들이나 철강주들을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 대응 잘 하셔야 되는. 계속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은 지수는 1990인데 20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는데 종목들은 지금 죄다 떨어졌다. 자, 어느 정도 그럼 지수에 대한 바닥이 높아진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맞습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 그렇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도 항상 진짜 많이 맨날 지켜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고민 중에 있는 시장. 그렇다면 해답은 뭐? 개별 이슈가 있는 2분기 실적이 좋은 낙폭가 수급주 위주로 봐야 된다는 것은 항상 똑같이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포인트는 조금 기억을 하시고서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중에서도 실적 위주의 종목 그리고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나 외국인 포지션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은 정말 우리 시장에 시원하게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퐁당퐁당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칩니다. 네. 네, 사실상 지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TV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 그런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오늘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해서, 저의 입만을 바라보고 계실 건데요. 사실, 항상 시세 자체는 상당히 짧습니다. 하지만 행보는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우리의 습관을 바꿔주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만약에 들고 있는 종목을 팔고 나가면 그때부터가 또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기 상태로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종목군들요, 빠져서 아이고 오늘 조금 움직이는데 오늘 또 안 움직이네, 그렇더라도 들고 계십시오. 어차피 지금 관계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좀 더 버티셔야 됩니다. 시장 자체는 이미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서 변동성만 줄 뿐이지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형국입니다. 자, 지수 잠시만 보면서 제가 설명을 잠시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2020, 2018 요 부분 자체를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습니다. 내재되어 있구나. 외국인은 절대로 이익 실현을 못했다. 아무도 이익 실현을 못했다는 관점, 먼저 전제 조건을 깔아준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6월 달에 그런 변동이 얼마만큼이나 많이 나타났을까? 자, 6월 1일 날 한번 볼게요. 6월 2일 날 월요일인데요. 이때 이 포인트입니다. 자, 시가가 1998입니다. 여기죠. 그러면 이번에 6월 30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월 27일 날 보면 금일 같은 경우에도 1983입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6월 달에 움직임 폭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좁은 박스권 안에서 결국에는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변동성만 지금 크게 주는 시장입니다. 왜 이렇게 변동성 크게 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시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절대 올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의 포인트를 맞춰서 현재는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실현도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지도 마십시오. 일단 시장이 달려가는 걸 보고 그때 여유 있는 여윳돈을 투입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십시오. 네.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확실한 수급이 확인될 때까지는 보유 관점이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두 선상의 코멘터리 들어봤는데요. 앞으로의 시황 전략, 추가적인 시황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두 선상의 선상 시황 코멘터리 계속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죠. 네, 저희가 선상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익률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3%가 넘는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흐름이 좋네요. 2%대 강한 움직임, 삼성 엔지니어링도 1.7%, 2%에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의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5종목이 담겨가 있는데 DNF의 수익률이 참 좋네요. 5%에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CJ도 1.1%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선상주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히트, 히읗으로 시작하는 종목 김선유 멘토님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오늘장 선상주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이렇게 홈페이지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선상주는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점은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자세한 정보가 나가니까요. 무료 방송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자가 들어왔는데 바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827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아직 매수할 때가 아니다. 메인 매도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익 실현에 나섰다. 아직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도 하락세 기록하고 있는데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네. 자, SK하이닉스는 사실 5만 원대 올라갔을 때 이미 차익 실현 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5만 원대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4만 9천 원 넘어가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은 외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그때는 이거 무조건 비중 줄여야 된다고 제가 정말 6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외인 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미 계산을 해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6월 20일부터 많은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해서요. 어제 시장까지 외인 매도세가 1,045억 원치가 순 매도세가 네. 나갔습니다. 자, 오늘 시장 현재 시간으로 해서 외인 매도세 얼마인지 살펴드리냐면요. 97억입니다. 외인은 오늘도 100억 이상 매도를 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를 조정이 나와서 21선 깼다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터치도 안 하고 다시 지켜주니까 매수해야 된다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위험해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여기보다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장은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싸게 샀던 3월, 4월, 5월 싸게 샀던 외인들은 정리를 하고 있다고요. 정리를. 이거 지금 SK하이닉스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조심하십시오. 제발 조심하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SK하이닉스 이렇게 지금 고점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거 사더라도 21선 깬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사야지. 지금 당장 이거 매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죽지 않은 겁니까? 위험합니다. 그렇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반등을 주면 그때 들어가세요. 그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요. 당장의 흐름 자체, 오늘도 비중을 조금 그 외인이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조금씩 줄여보자는 전략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해 보시고요. 아직 신규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확인이 된 후에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고요. 두 대의 전화가 열려있죠. 023153-1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화로 들어온 시청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저는 그 일진 디스플레이를. 네. 좀 높은 가격에, 그 평균 단가가 18,000원 되거든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싣고 계세요? 비중이 좀 많아요. 한 50% 정도 되는데. 네. 아휴, 이거를 지금 이제. 네. 너무 많이 지금 손실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냥 뭐 손절 의미는 없지만 그냥 다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라는지 아니면은 그냥 조금 더 놔둬야 될라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네, 어머니 지금 좀. 손실 권역이신데다가 비중이 너무 높네요. 50% 가지고 네, 계셔서 더 네.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빠르게 네, 두 분의 네.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진 디스플레이 10,000원대에 지금 평균 단가 가지고 계신데 현재 8,000원 구간입니다. 매도해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두 분 다 아직 매도하지 말자. 김선윤 멘토님 매도 시기가 늦었다. 그리고 이상노 멘토님 크게 빠진 종목이다. 아직 매도하지 말자라는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중도 많고요. 아무래도 손실 권역이 크기 때문에 이상노 멘토님 손실의 의미가 없는 거겠죠. 아, 큰일 났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제가 네, 멘토님, 아니, 그런데 이게, 네. 그, 평균 단가가 10,000원이 아니라 18,000원이에요. 18,000원이요. 더 네, 그러시구나. 네. 18,000원이에요.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지금 사실 일단 기업적인 부분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의 매출이 바로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는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예? 그런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데 일진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패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패널, 7인치부터 10인치까지 좀 더 큰 패널을 만든다는 거죠. 그 큰 패널을 쓰는 거는 바로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큰 패널을 쓰겠죠. 네. 그 큰 패널 자체가 지금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갔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플렉스컴 마찬가지고 멜파 이런 다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일진 디스플레이는 차트를 지금 한번 보시면 자, 잘 보세요. 네.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 2010년 7월 30일 날 빨강색으로 여기 화살표 한 개 딱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예. 요 자리 자체가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올릴 때는 또 어떤 모습이 딱 나타나냐면 자, 여기에 바닥 2번과 바닥 3번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탁 튀어오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턴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포인트구나라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잡으실 수가 있겠고 자, 지금 자리에서는 왜 팔지 계속적인 지지가 나오죠. 세 개의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한 지지권역으로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한 번 더 무너지면서 빨간색 화살표가 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매도 구간에 벌써 들어왔습니다. 손절을 하시려면 그 위에 과매도가 이루어지기 전의 단계에서 우리가 손절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이미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고 지금 시청자님이 제가 좋아하는 시청자님이 지금 18,000원에서 지금 8,000원까지 지금 반토막이 나는데. 반토막도 넘었습니다. 지금 65%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무조건 참으십시오. 보지 마세요, 주식을. 예. 망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보지 마시고 태블릿 PC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럼 업황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분기는 어렵답니다. 어려우면 지금 자리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뉴스가 어렵다 계속 나오는 것은 손절해라. 빨리 손절해라. 이겁니다. 그거를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고 난 다음에 2분기는 어차피 실적 안 좋은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으로 4분기에 뭡니까? 소비 시즌이죠. 네. 크리스마스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대신 기간을 조금 더 두고 대출 아니시면 그리고 신용 아니시면 버티셔야 돼요. 지금은 버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자르고 딴 종목 사더라도 현재는 크게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네, 어머님. 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이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다 보니까 우선 흔들리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반등 추이가 좀 확인되실 때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추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요, 그 올 연말까지 좀 있으면, 네. 가격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가격대가, 네, 어느 정도. 뭐 50% 안으로는 들어오겠죠. 50% 안으로 들어오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네. 좀 기다리셔야 이 어차피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요. 여기부터는 이제 매집이 들어가는 봉입니다. 매집이 들어가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네. 자, 이 맨 끝에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절박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6월 23일 날 투매가 나왔습니다. 맞죠? 네. 투매가 쏟아졌습니다. 자, 투매가 쏟아졌지만 또 누군가는 또 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번 더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투매까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크게 빠지기는 힘들다는 거죠. 지금 다른 여타의 IT 중에서 소은인텍 이런 거는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왜?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자재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태블릿 PC의 직접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얘들은 가장 늦게 움직일 거예요. 예, 그렇게 좀 더 생각하시고 나중에 좋은 종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있는 걸로 조금 지금 현재에서 조금 사면은 어떨까요? 안 됩니다. 네. 예. 안 돼요? 물타기는 금물입니다. 차라리 불을 타셔야 됩니다. 예? 네. 올라가는데 더 실는 거는 괜찮은데 내려가는데 더 실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네, 어머니 지금도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비중 갖다가 좀 연말까지 들고 가 보시고요.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해보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에 포트에 담으시기 전에 전화 먼저 주세요. 저희에게 안전진단 받아보시고 안전한 종목들만 포트에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신성솔라에너지고요. 네, 신성솔라에너지요. 신성솔라에너지.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이게 갑자기 화요일날 한가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걸 손절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리고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네, 어머니 매수가가 얼마세요? 1,465원이고요. 1,365원이요? 1,465원이요. 비중은요? 30%. 30%. 30%. 예, 예. 네, 차트 보니까 음봉이 길게 연출이 돼서 저도 참 네. 겁이 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솔라에너지 1,465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두 분 다 아직은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김선유 멘토님 바닥이 확인 중이다. 이상도 멘토님 내려가는 종목은 금물이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두 분 다 아직은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에 일치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김선유 멘토님 만나보셔서 추가적인 상담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제가 낯이 익네요. 굉장히 낯이 익는데. 네. 자, 어머니 신성솔라에너지를 제가, 이게 늦었기 때문에, 매도하기 늦었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제가 안 드린 거예요. 사실 이게 언제입니까? 지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 하한가까지 갑자기 크게 밀려주면서 좀 크게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매수하신 건 아니시죠? 네, 5월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매수하셨죠? 네. 그러면은 뭐 한 10% 이상은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유하셨어요. 자, 그런데 1,400원에 5월 달이라고 하셨으면은 그때는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추세에 대한 바닥 포인트에서 매수를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셨다가 아니, 좀 높게 했다가요. 네. 조금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가 그렇게 됐어요. 낮추신 1,465원. 거예요.
예. 낮추셨고. 그런데 이 추세상에 봤을 때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그림들이 1차 이게 고점 포인트, 여기 중간이 고점 포인트가 1차 고점 포인트고요. 2차 고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구간은 그 다음 포인트 요 정도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날 이제 크게 하락하면서 주가 흐름이 좀 크게 좀 움직였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전 저점에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트를 주봉으로 살펴보자면요. 전 저점에서 지금 현재 포인트 구간은 그래도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나왔던 그 구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 해당하는 그 매물대 자체가 쌓여있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가격대 구간, 가격대로 말씀드려보자면 한 1150원부터 해서 1300원 아래 구간까지는 쉽게 그 물량을 내놓지 않는, 쉽게 깨지기 힘든 자리로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일봉으로 갔을 때 이 신성솔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데 다만 문제는 조금 시총 부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차트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버틸만하다. 대신에 제가 좀 걱정인 거, 매도 사인을 내드리고 싶었지만 내드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수급이 조금 외인들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아무래도 개인 물량일 거예요. 다시 국내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조금은 많이 떨어진 밀리는 매도 세력이 나왔는데 다시 누군가 물량을 받아줄 수도 있다는 게 충분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전 박스권에. 그러면 여기서 하락은 조금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한번 태양광 쪽의 이슈를 받게 된다면 한번 상승 쪽의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재미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OCI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로캐리카 같은 경우도 큰 상승 흐름이 최근 들어서 안 나와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죽어 있는데 나홀로 좀 약간 급등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그럼 현재 구간대 자체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거. 이 제자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달 제자리로 돌아왔던 거죠. 이 제자리에서 한번 다시 올라갈 포인트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포인트를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조금 다시 반등을 준다면 그때 비중을 좀 확대하셔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요. 반등이 나올 때입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찝어드릴게요. 1300원 위로에서 시세 올라갈 때, 분출될 때, 불기둥이죠. 분출될 때, 그때 조금 다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리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시고, 단가 되면 그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그 누구도 쉽게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에요. 누가 이제 추천을 하고 사셨는지 모르겠고, 혼자 사신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위험한 종목 혼자 하셨어요? 추천받았어요. 추천하셨어요? 이거 누가 추천하던가요? 말씀 못 네. 어디서요? 말씀 못 드려요. 그런가요? 다른 방송이겠죠, 아무래도. 자, 요거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 포인트 이용하셔서 좀 올라갈 때, 그때 조금 비중을 줄이고 나오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번에 포트에 담으실 때 저희에게 먼저 전화 주시고 좀 안전한 종목들을 가져가 보세요. 네, 또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네, 이번에는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포스코 매수해도 될까요? 296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네, 포스코. 아직 두 분 다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김선유 멘토님, 조정이 온다면 괜찮다. 이성노 멘토님, 바닥이 확인 중이니 반등 중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상조 힌트가 공개가 됐는데요. 두 번째 힌트도 역시 시으시네요. 네, 이번에는 포스코 상담 주셨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포트 안에 저희가 포스코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익 실현을 했죠. 이상노 멘토님이 좀 자세하게 상담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바닥을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수익이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뭐 추가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공개 방송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가족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익 실현 축하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오늘 포스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방송에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차트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원화 강세가 유지되면 기초 소재 관련이 원래는 크게 올라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자, 1분기 실적 현대제철이 더 좋았죠. 현대제철이 좋아졌다는 것은, 철강 업종에 대해서 수입 단가가 크게 낮아졌구나. 이익 모멘텀이 살아나 있구나. 대신에 얘들이 왜 못 올랐을까요?
경기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졌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포인트 포스코를 한번 같이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2월 28일 날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8일 날 한번 보고 차트를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자, 길게 보시면요. 여기에도 한번 바닥권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2월 28일 날, 자, 요런 바닥이 한번 형성이 됩니다. 자,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더 투매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단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죠. 평소 때는 20만 주 내외였던 부분이 네. 거래량이 하단에서 갑자기 터지면서 지금 이런 바닥권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번과 시그널이 나오고 2번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3번 시그널이 있어야지만 확실하게 바닥권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 볼 수 있는데 그 3번 시그널이 부족했다는 거죠. 3번 시그널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1번 시그널이 안 나타나면서 3번 시그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찍고 강한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내려올까요? 아닙니다. 이 자리도 한번 같이 보십시오. 네. 자, 이 자리도 한번 보시면 중요한 바닥권에서 분명히 빨간색 화살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항과 지지는 많았지만 항상 바닥권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항상 그전에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3번에 대한 화살표가 모자랐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지금 기다리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지금까지 쉽게 올라왔었고 지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털어낼 거는 털어내고 이익 실현할 거 이익 실현하고 거기에서 발돋움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미끄러지기는 제가 볼 때 힘들고 지금 부분에서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분위기상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전일장 3%에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면서 다시 한번 30만 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데요. 당분간 횡보할 움직임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 이번엔 전화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네, 조금 네. 기다렸어요.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아니, 한국 타이어에 네. 한국 타이어 비중 50%고 예. 네. 아니, 사고 나니까 떨어져 사서 얼마에 사셨는데요? 63,000원. 63,000원. 그래도 네. 다행히 그 부근대에서 움직여주고 있겠네.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어머니 부산에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 창원에서. 창원에서 전화 주셨구나. 네. 창원에서 네. 전화 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서 전화 주셨는데요. 아직 매도하지 말자. 김선윤 멘토님 매수 관점으로 보란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변동성만 주는 상태네요. 라고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만나보셔서 추가 상담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언제 사셨나요? 아, 6월 16일 날 샀는데 예. 아, 6월 16일 아니, 날. 어떤 분이 재고가 많이 있으니까 매도하는 게 낫다 이래서. 네. 그래서 여쭤봅니다. 제가 이거 네. 오후 방송에서 추천을 했어요. 관심주로서 제시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때 언제 제시를 했냐면요. 네. 6월 3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아, 6월 네. 3일, 6월 2일이었나? 6월 3일인가 말씀드렸어요. 네. 매수 그 가격으로 제가 해놓은 게 61,000원대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거를 65,000원 넘어갔을 때 목표가였지만 정리를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상에서도요. 네. 저는 오히려 이거를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해드리고 싶어요. 아, 왜 그렇게 그래요?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사실 그 63,000원대 매수하신 거 그 타이밍은 좋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 게 뭐 재고가 쌓인다고 하지만 그 재고 수량 한 번에 털 수 있는 회사가 한국타이어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회사예요. 지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제가 또 주목해서 6월 초에 추천드렸던 이유, 관심주로 제시했던 이유는 코스피 200에 들어갔고요. 코스피 100에 들어갔고 코스피 50에 3개 다 편입된 종목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자, 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활용하는 펀드나 여러 가지 자금들의 규모가 얼마냐면요. 네. 15조가 넘어갑니다, 어머니. 15조가. 150, 200. 자, 한국타이어를 비중에 편입을 시킨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금액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한국타이어 주가가 그래도 갈 수 있는 흐름, 자금은 들어오니까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재고가 쌓였은들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 마찬가지고 미국 쪽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형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한테 수주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네. 어머니 벤츠 타이어 한국 타이어였습니다. 네. 아셔야죠. 독일의 명차들이 한국 타이어를 쓴다고요. 국내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추세가 있는데 지금의 추세 라인은요. 제가 볼 땐 바닥 구간이에요. 네. 조금의 포인트만 지금이요? 보인다면 네, 바닥 구간인 거죠. 조금의 포인트만 보인다면은 이 친구 날아갈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들고 가시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진짜 한국 타이어 이렇게 좋은 거 감사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 아니, 너무 감사하라고, 예. 아, 네, 어머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송 보시고 5호장에 제가 이거 계속 들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5호장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머니 우선 좋은 종목이니까 좀 더 안심하고 들고 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대우조선해양요. 네, 대우조선해양. 뭐가 궁금하세요? 매도를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서 못 하고 있는데, 이거 네.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되는지 어쩔지. 어머니 매수가와 전화 비중 좀 드렸습니다.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29,500원. 네. 40%예. 40%. 비중이 좀 더 높으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이게 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네. 이거를 자꾸 물타기를 했는 거라. 그러니까 비중이 좀 많아졌어요. 네,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셔서 네. 단가를 좀 낮춘 가격이 29,500원대이신 예,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3만 원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죠. 네, 비중이 크십니다. 40%의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김선우 멘토님 힘들지만 기다려보자. 이상루 멘토님 실적은 긍정적이다. 아직은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어머님. 예. 비중이 크시니까 좀 더 들고 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루 멘토님 의견 받아보시면서 자세한 상담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수익 나 있을 때 상담해드리고 싶은데, 맞죠? 손해가 나 계셔가지고. 예, 아이고, 일단은, 제일 궁금하신 게, 언제쯤 올라올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예, 거기에 맞춰서 조금 설명해드린다면요. 예. 일단, 대우조선 해양하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선. 자, 경기의 민감성을 가장 많이 타는 것은 현대중공업이고, 경기의 민감성을 가장 적게 타는 것은 삼성중공업이죠. 대신 우리나라의 해운이라든지 이런 무역이 크게 활성화가 될 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자, 예. 세 가지가 이제 구별되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일본기의 실적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왜 주가가 빠졌냐면, 예. 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건설회사랑 똑같습니다. 돈을 땡겨서 쓰고 난 다음에 예. 그걸로 해서 나중에 팔아서 그 돈을 다시 한 번 더 받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입금이 되는 구조가 아니고 후입금이 된다는 거죠. 물건 다 만들고 후입금이 되는데, 예.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지금은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차일피 이런 수주에 대해 있던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는 결제로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수주와 같이 가는 부분보다는 실적과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1년 뒤의 모습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것보다는 좋을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좀 더 하시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시면, 자, 이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격대로 28,300원 깨지면서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상태고, 현재는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바닥권을 형성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크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크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까지 29,500원, 3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으나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익 실현을 차라리 조금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자, 그 기간 자체는 3개월에서 4개월 내외로 지금 제가 볼 때 그렇게 잡힐 것 같고 이 바닥권의 움직임이 오랫동안 형성되지 네. 않으면 그만큼 매집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크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본전되면 그때 과감하게 이제 조금 넣으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곧 반등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머니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반등이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다음에 문자로 들어온 사연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LG화학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나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두 분 다 아직은 매도하지 말자라는 같은 생각이십니다. 기관 매도할 때 매도하세요. 김선희 멘토님 그리고 이상루 멘토님 역시 보유하세요. 시작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LG화학 오늘도 2%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중대형 2차 전지 부분이 바탕으로 앞으로의 성장이 좀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호재 뉴스거리가 나오면서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관도 최근 흐름 보니까 어제까지 10거래일 연속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수급과 추세를 잘 보시는 김선희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제가 LG화학 29만 원까지는 무조건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다고 제가 또 한 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의 3월 바닥입니다. 5월 바닥입니다. 6월 초, 5월 말 바닥입니다. 이 라인 그냥 요렇게 선 그으시고 또 어떻게 평행하게 만들고 요렇게 올렸다. 그쵸? 자, 그러면 29만원 라인은 무조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6월 초에 말씀을 그때부터 드렸습니다. 계속 드렸어요. 6월 초 중반도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지금 왜 이게 올라가고 있죠? 기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물량을 사준단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점 포인트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뭘 말씀드렸냐면은 이 바닥 하단 라인에서는 기관이든 외인이든 수급 주체가 매수가 들어오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요 위에서는 매도가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치솟아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시장 어떠냐? 최근 들어서 기관 말씀 주셨던 대로 10거래를 매수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시장 어떻게 나오냐? LG와 양매수 또 들어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끌어올린 주체는 누구? 기관. 바로 기관이죠.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다면 그때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개인이 그 물량을 안타깝지만 받아주신다면,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깔끔하게 이 종목 어떻게 털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해서 주가가 어디로 내려갈까요? 많이 빠질 거예요? 아니요. 한 27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그때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때 다시 사면 된다는 거죠. 자, 종목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이 부분 내려갔다고 해서 이게 나쁜 종목입니까? 아닙니다. LG화학은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니까 주가가 그렇게 갈짓자로 움직이는 겁니다. 정말 좋기 때문에 빠진다고 해서 뭐라 할 종목은 아니에요. 대신에 차익 실현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 기관 매도가 나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매도 사인 나오면 비중 줄여보고요. 다시 한번 기관 매도 사인이 뜰 때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로 들어온 시청자 만나보죠. 네, 이번에 또 문자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오스페이스 매수해도 될까요? 441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네, 아직 매수하지 말자, 매도할 타이밍이다라는 김선희 멘토님의 의견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 역시 계단식 상승은 조심하세요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바이오스페이스 3%에 가까운 하락률 보이면서 좀 가지고 계신다면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 오히려 많이 빠지니까 지금이 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차트를 잘 보고 계시는, 차트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차트는 저희가 조심해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기업의 완성은 마지막에는 차트로 완성됩니다. 예, 주가의 완성은 차트로 완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의 가치는 무조건 불변입니다. 회사의 네. 가치는 무조건 내재되어만 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차트가 형성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크게 딱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얘네들이요. 독한 애들입니다. 자, 보시면 2012년 며칠입니까? 이때가 2012년도 이때죠. 3월 6일 달에 여기에 강한 빨간색 화살표 딱 넣으면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는 상태였구나. 자, 이 가격대 8,7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 5,000원대까지 약 50%를 밑으로 꽂았습니다. 자, 남아있는 개인들이 거의 없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들이 움직이냐면 이 구간 자체를 돌파할 때까지 2013년 12월 27일 약 2년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항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실패를 했단 말이죠. 이때까지 네 번을 모으고 난 다음에 올렸어요. 그럼 이 가격대는 8,700원은 절대 깨지지 않는 가격대입니다. 네. 하지만 얘네들이 제가 조금 독한 애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렇게 하면 곧장 시세를 급등하면서 나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 번 더 또 쉬어간다는 흥분하네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위에 이 가격대 그리고 밑에 이 가격대 두 가지의 가격대는 절대적인 사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웃긴 게요. 자, 첫 번째 봉이 크게 뽑아지면서 1차적인 상승,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차적인 상승, 그리고 다시 한 번 3차 상승, 이번에 4차 상승까지 짧은 기간 안에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뜨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들어오는 날 말고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 들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은 없고 대부분이 이거는 벌써 내재되어 있는 얘네들이 다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 자체도 얘네들이 왜 지금 이렇게 빼겠습니까? 자, 2분기 실적을 앞두고 빼는 거겠죠. 아,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쉬어가자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포인트 잡는다면 요 포인트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가 되겠죠.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접어서 한번 조정을 주고 크게 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매집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정도 매집이 걸렸으면 저런 종목군은요, 최대한 뭐 3배까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딱 2배 갔거든요. 8,000원대, 8,700원대 제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딱 16,750원 2배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미 이익 실현이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실적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 알찬 내용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